알파균의 경제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알파균의 경제 뉴스. 이창훈 기자네요. CEO up and down. 네, 다운의 조현식 CEO인데요. 업계에서는요, 조현식 부회장의 한국앤컴퍼니죠. 대표이사 사임과 관련해 형제 간 경영권 분쟁에 대한 사실상의 패배 선언이라는 분석이 많아요. 아버지인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지분 양도로 42.9%의 지분율을 확보한 조현범 사장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건데요. 이에 조현식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 대신 2대 주주로서 견제 등으로 방향을 선회했고, 이를 위해 이 교수의 사회이사 선임을 제안했다는 분석입니다. 배동주 기자인데요. SK바이오 백신 위탁 생산 넘어 자체 개발 나섰다고 합니다. 안 대표는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므로 올해 3분기부터 3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 상반기 출시를 예상하지만 최대한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후보 물질은 합성 황원 방식으로 대량 생산 및 가격 면에서 모더나 화이자가 백신에 비해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병희 기자인데요. LG전자 TV 플랫폼 컨센트 사업 진출한다고 하네요. LG전자는요, 최근 디지털 전환 사업도 꾀하고 있어요. TV만 파는 게 아니라요, TV에서 이용 가능한 컨텐츠나 소프트웨어도 함께 판매하는 사업인데요. 이런 과정의 하나로 지난 1월 미국 TV 데이터 분석 스타트업 알폰소의 지분 50% 이상을 확보하는데 87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알폰소는 독자 개발 인공지능 영상 분석 솔루션을 보유한 회사인데요. 북미 지역에서 1,500만 가구의 TV 시청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기자입니다. 금호석유화학 2,554억 원에 금호리조트 인수 확정했네요. 근데 박창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이른바 조카의 난을 벌이고 있는 박철환 금호석유화학 상무가 금호리조트 인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 상무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고 금호석유와 어떠한 사업적 연관성도 없으며 오히려 회사의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금호리조트 인수를 반대한다. 시너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죠. 병희 기자인데요. 색바랜 혁신소통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공유 오피스 사업 일방적 종료 통보 논란되자 사과했지만 선택적 소통 지적이 있네요. 그런데 지난 2월 15일 현대카드는 스튜디오 블랙 오픈 4년 만에 사업 철수 계획을 알렸고요. 현대카드가 밝힌 스튜디오 블랙 사업 종료일은 2021년 4월 1일, 입주사들에게 3월 한 달간 사무실 이용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 말미 줄 테니 나가라는 뜻이네요. 김국형 기자인데요. 여성이 활약하는 사회, 그 희망은 디지털에서 라고 합니다. 주요 OECD 회원국 남녀 임금 격차를 한번 볼게요. 한국은 32.5%입니다. 일본은 23.5%, 미국은 18.5%, 캐나다 17.6%, 선진국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네요. 백석형 기자네요. 인플레이션 논란의 정책적 배경과 달러화라고 하는데요. 미국의요, GDP 대 공공부채 비율을 보시면요. 지금 2002년에 한 60% 정도였어요. 근데 2018년에요. 130% 가까이가 됩니다. 미국도 부채가 참 많네요. 이창훈 기자인데요. 한은 올해 경제 성장률 3% 유지. 네. 2021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11월에 3%, 네. 2월 25일에도 3%입니다. 이한듬 기자인데요. 삼촌 박창구 대 조카 박철환 표 대결 승자는? 이라는 제목이고요. 재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선택에도 촉각을 곤두세운다. 국민연금은 금요석화 지분 8.16%를 보유한 곳으로 사실상 이번 주총 표 대결에 캐스팅 보트를 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앞서 2016년 주총과 2019년 주총에서 잇따라 박창구 회장의 기업가치 훼손 이력과
주주권익 보호를 근거로 사내이사 선임 및 연임을 반대한 바 있습니다. 김노양 기자 취재했는데요. 안성우 직방 대표 방 아닌 라이프를 찾아드려요. 3D CG 기술로 현실과 사상 잇는다. 학창시절 온라인 게임을 즐겨했던 안 대표는 학과 친구와 함께 한 게임에서 아르바이트가 사회생활의 시작이었어요. 1990년대 후반 인기 웹게임이던 아크메이즈를 만든 마리텔레콤이고요. 현재 최고의 게임 회사가 된 NC소프트에서 개발 업무도 수행했습니다. 이때의 경험이 계기가 돼 자연스럽게 벤처를 꿈꾸게 됐고 모바일 결제 플랫폼 사업에 도전하다가 1년여 만에 접었죠. 두 번째 스타트업인 직방은요. 골드만삭스, 캡스톤 파트너스, 알토스 벤처스 등 10여 개의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며 고속 성장하는 데 성공했고요. 직방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테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터 가정 양립법은 7세, 4세 아이의 아빠이자 남편이기도 한 그는 한 달에 하루나 이틀을 정해지 일하지 않고 가족과 시간을 보냅니다. 아내와 동등하게 육아와 집안일을 하고 자녀 교육에도 힘쓰는 이유는 개인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역시 직방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그는 자녀들에게 수영을 배울 땐 내게 일이 아니지만 선생님은 일을 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 일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안 대표가 입사 지원들을 환영할 때 보내는 메시지에는 세상에서 꼭 해결돼야 할 문제지만 아직 누구도 풀지 않은 것을 풀어내는 사람들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김경은 기자인데요. 해외로 떠나버린 K-유니콘, 한국은 호구? 딜리버리 히어로죠. 여기 먼저 볼게요. 우아한 형제들은요. 2014년에 290억 영업이익이었는데요. 2019년에는 5,654억 원까지 올라갔고요. 매출입니다. 네,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고요. 우한형제들 주요 투자 유치 내역 볼게요. 3억 원 본 엔젤스 파트너스 2011년에 시작해서 2019년에 68억 유로 딜리버리 히어로에 매각이 됐네요. DH는 2019년 12월 우한형제들 지분 87%를 현금 17억 유로와 신주 4천만 주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1년간 양사의 기업 결합을 심사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DH의 우아한 형제들을 인수하려면 한국 법인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DH는 곧바로 수용했고 상반기 내로 DHK를 정리할 예정이다. 창업주인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의장과 투자자는 9조 원대 잭팟을 터뜨리게 됐다. 당초 DH의 인수대금을 4조 원대로 추산됐으나 공정위 심사를 거치는 1년 사이 DH 주가가 3배 가까이 불어나면서 변화가 생겼다. 주가 상승분을 감안하면 우아한 형제들 총 인수 금액은 68억 유로, 약 9조 원으로 오른다. 수혜는 대부분 외국계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현재 우아한 형제들의 주요 주주는 중국계 힐하우스 캐피털 23.9%, 미국계 알토스 벤처스 20.2% 더하기 10.7%, 골드만삭스 12.1% 등 해외 투자자가 대부분이다. 국내 투자자 지분은 본 엔젤스 파트너스 6.3%, 네이버 5.03% 정도에 불과하다. 박상인 경제정의 실업천연합 정책위원장은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IT 유니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콩콩 등 몇몇 증시도 차등 의들견 주식을 보유한 기업의 상장을 허용했으나 결국 주요 기업은 미국에 상장했다며 이는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선수가 국내 리그에서 떼어지 않고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는 것과 같다. 차등 의견 주식을 허용하면 미국 증시에 갈 수 있는 기업이 한국 증시에 상장할 것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손흥민은 정말 유럽에서 뛰고 있죠. 한국에서 안 뛰죠. SK 리츠 운용 인재 모시기 쉽지 않네. 8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SK 리츠 운용 인력은 현재 11명이다.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 요구하는 전문 인력 5명 이상의 문턱을 넘었으나 수조 원대로 예상되는 SK그룹 내 자산을 다루는 운용사로서는 부족하다. 6,8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는 NH리츠 운용은 23명이 상주한다. 특히 SK리츠 운용은 지주사 산하인 만큼 자산운용 전문 인력은 물론 백오피스, 비영업부서 인원도 필수다. NH리츠보다는 인력이 더 필요하지만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이버, 일본 커머스 원정겜이 몰렸다. 네, 여기 제트홀딩스 순매수액이요. 4천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제트홀딩스는 일본의 네이버랑 야후재편이 손을 잡고 출범시켰죠. 증권가에선 제트홀딩스 시너지를 내겠다고 밝힌 온라인 커머스 로컬 핀테크 공공 서비스 중에서도 특히 온라인 커머스 시장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트홀딩스는 1일 출범과 함께 상반기 중 홀딩스를 통해 일본에서도 스마트 스토어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성종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은 야후재편의 검색 경쟁력에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기술 및 노하우가 접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 시장에서의 스마트 스토어 성공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밀순 떠난 홈플러스 편의점 사업 철수 수순입니다. 홈플러스는요, 지난 2012년 대형마트 운영 경험을 토대로 편의점 사업을 시작했죠. 특히 지난 2017년 바이더웨이 최고 재무 책임자 출신 임 전 사장이 취임하면서 편의점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 시장의 급성장과 대형마트 본업의 부진으로 허리띠 볼라매기에 들어가면서 경쟁사들의 몸집 불리기 경쟁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재무적 안정성에 중점을 두는 사모펀드가 경영하고 있는 홈플러스는 더욱 급격한 비용 효율화에 돌입하면서 편의점에 대한 투자를 줄였죠. 중국 매출 감소에 메꾸던 한국 메이플 확률 조작 논란에 넥슨 실적 먹구름이 드르르르 지기 시작했네요. 네. 지난 3년간 넥슨 게임벌 매출 비중을 보시면요. 던전 앤 파이터 있잖아요. 던전 앤 파이터가 계속 줄어드는 모양새고요. 메이플 스토리가요.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넥슨이 메이플 아이템 확률을 지난 5일 공개하자 조작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게임 내 유료 재화인 큐브를 사용해 무작위로 추가 능력치를 3개까지 부여할 수 있지만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특정 능력치는요. 2개만 등장하도록 제한한 점이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이용자들은 슬롯머신에 777 대신 77밖에 나오지 않도록 제한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파나소닉 미국 공급망 관리 업체 블루연도 7조 3천억 원의 인수 추진합니다. 네, 일본에서 지금 소니는 잘 나가고 파나소닉은 내려가고 있는데요. 자, 파나소닉이 이번 인수합병으로 반전을 기할 수 있을까요? 파나소닉은 제조업으로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서비스와 솔루션 비즈니스를 강화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블루연도에 860억 원을 투자해 지분 20%를 확보한 데 이어 미국계 펀드인 블랙스톤과 뉴 마운틴 캐피털이 보유한 나머지 지분을 매입하는 방안을 최종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수가 성사될 경우 파나소닉이 2011년 8천억 원을 투입해 산요전기와 파나소닉 전공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 후 사상 최대 인수합병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시중은행 운영비 카뱅의 15배, 이러니 다이어트 목숨 걸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자, 카뱅이 직원이 많이 없으니까요. 운영비가 많이 안 들어요. 근데 기존 은행들은요. 운영비가 많이 들잖아요. 2020년 3분기 누적 판관비를 볼게요. KB가요. 2조 7천억 원이나 됩니다. 신한이 2조 정도 되고요. 농협이 2조 2천억 원인데요. 카카오뱅크는 1,400억 밖에 안 돼요. 시중은행 판관비 구성을 보면요. 급여가 54%입니다. 정말 많죠? 실제 5대 은행의 지난해 3분기까지 평균 판매 관리비는 2조 2천억 원으로 카카오뱅크 1,471억 원의 15배가 넘는다. 시중은행은 매년 고정적으로 2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충당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대출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반면 판가비가 적은 카카오뱅크는 그만큼 거품을 뺀 낮은 금리를 책정하며 개인 대출 시장에서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수선화주 인증 참여 저조하자 해수부 법인세 감면 확대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자들 부동산보다 주식 투자 확대를 생각을 하고 있네요.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요. 우리나라 부자와 대중
부유층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실시한 온라인 선물 조사를 통해 2021년 코리안 웨스 리포트 부자와 대중부유층의 자산관리 트렌드를 8일 발간했다고 밝혔어요. 보고서는 부자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와 대중부유층 금융자산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보유 자산관리를 비교 분석했는데요.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봤어요. 부자들의 34%, 대중부유층의 41%가 주식시장의 완만한 상승을 예상했고 현 상태로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부자의 30%, 대중부유층의 33%에 달합니다. 부자의 53%, 대중부유층의 48%가 코로나19 이후 주식투자 비중이 늘었다고 밝혔죠. 또 부자의 64%, 대중부유층의 61%가 현재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황준호 기자인데요. 로보어드바이저 똑똑하네. EMP 수익률 11%나 되네요. 로보어드바이저로 투자하는 분 계신가요? 네, 수익률이 어떤지 한번 댓글 달아주세요. 김보경 기자인데요. 커피에 반하다 24시 무인 매장 사업 박차. 이달 중 공개라고 하네요. 자, 임 대표는요. 2011년 경기도 파주의 한 상가에 5평짜리 카페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싸고 맛있는 커피를 파니 금방 입소문이 났죠. 지난해 6월 가맹점 900개를 돌파했어요. 매장 수를 무섭게 늘릴 수 있었던 건 사무정책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가맹비, 로열티, 보증금, 리뉴얼 비용 등 창업점주가 부담을 가질 만한 요소를 모두 제거했습니다. 주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사업한 지 얼마 안 돼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보고 기존 정책과 반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죠. 2018년 여름 한 차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 달에 10에서 20개 오픈하던 가맹점 수가 3개로 급감했고 창업 문의도 눈에 띄게 줄었죠. 저가 커피 경쟁이 치열해진 탓인데요. 직원 수를 줄이는 구조조정까지 감행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었습니다. 임 대표는 고심 끝에 무료 인테리어 시공이라는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내놨습니다. 2년 동안 33에서 66제곱미터 소형 매장에는 본사에서 인테리어를 무료로 해줬다. 창업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드니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연간 180여 개 매장이 문을 열면서 성장세도 회복했다. 임 대표는 오픈할 때 수익을 보지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재료를 공급해서 매출을 올리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박종진 기자인데요. 현금 없는 이재용 수천억 신용대출 받아 상속세 낸다고 합니다. 대출 외에 주요 상속세 재원은 배당인데요. 지난 1월 삼성전자는 특별배당을 포함한 주당 1932억 원의 이원의 배당금과 향후 3년간 배당 규모 확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4월에 지급될 이 부회장 일가의 삼성전자 배당금은 1조 원 가량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다른 계열사 배당이 더해지는데요. 삼성촌스 일가가 2020년 결산 배당으로 받게 될 돈은 고 이건희 회장이 약 8천억 원, 이 부회장 2천억 원, 홍라희 여사 1천억 원 등 총 1조 2천억 원 안팎으로 추산되는데요. 향후 삼성전자는 물론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이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가 될 회사의 배당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계한 인사는 연간 2조 원 안팎, 총 11조 원 이상의 상속세를 납부할 만한 현금 재원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배당금과 대출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며 연간 1조 3천억 수준의 오너 일가 배당금과 대출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상속세는요, 매년 2조 정도 내야 되는 걸로 여기 나올 겁니다. 근데 배당금은요, 세금이 50% 정도 또 나가잖아요. 예, 이분들은 이제 최고 세율을 받을 거니까. 그러면은 1조 2천억 원에서 6천억 원 정도의 배당금으로 또 낮아집니다. 그러면은 2조 원을 매년 내야 되는데 1조 4천억 원 정도가 모자라요. 와, 1조 4천억 원 신용대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한데 정말 1조 4천억 원 받을 수 있을까요? 건다희 기자입니다. 16년 만이야. 올해 경제는 중국 아닌 미국이 키운다고 합니다. 지난해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3.5%의 역성장을 기록했고 중국은 2.3% 성장했지만 올해는 유사한 성장률이 전망돼서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미국과 중국의 경쟁 성장률을 각각 7%, 8%로 예상했습니다. 강상규 기자인데요. 쿠팡 물류 전담 운송사인 동방은 올해 1월 중순과 2월 중순에 뉴욕 증시 상장 뉴스가 흘러나오면서
주가가 2거래일 이상 연속 상한까지 치솟았는데 이때 회사 대표와 부사장, 상무이사, 감사 등 임원들이 보유한 자사주 전량을 전량 매도했습니다. 특히 성경민 대표는 1월 중순과 2월 중순 두 번에 걸쳐 보유한 자사주 총 9만 1,501주를 모두 처분해 눈길을 끌었죠. 쿠팡의 OTT 쿠팡 플레이에 컨텐츠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1월 중순 이틀 연속 상한가에 오른 KTH, 또 2명의 임원이 보유 자사주를 전량 매도했고 2월 중순에 또 다른 임원이 보유한 자사주를 전량 매도했습니다. 네, 자사주를 매도하는 그런 기업이 있다면요. 임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매도한다면 좀 투자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정 기자인데요. 비용 손실 세금으로 메우는데 시내버스 회사 내년 상장한다고 추진한다고 합니다. 차 파트너스는요. 버스 회사들을 계열사로 둔 지주회사를 설립해 기업 공개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어요. 고속도로 등 인프라 자산을 묶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맥고리 인프라와 비슷한 형태인데요. 상장 시기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 파트너스가 지난해부터 사들인 버스 회사는 한국BRT, 동아운수, 동인여객, 대전승합, 명진교통, 송도버스, 광화선진, 삼화교통, 인천스마트 등 서울, 인천, 대전 지역 총 9곳으로 모두 900여 대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 파트너스는 연내 추가로 버스 회사를 인수해 2,000대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네요. 박이명 기자인데요. 1년 수익률 65%, 여의도 심폐소생사의 주식 투자 마법입니다. 자, 바이오 같은 종목도 대박나지 않나요? 물론 대박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부동산과 다릅니다. 부동산은 부채가 크지 않으면 본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업은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한순간에 영원이 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등이 증자를 통해 투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증자만으로 계속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면 투자에 주의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네요. 한경제 기자인데요. 소비 살아났다. 롯데쇼핑 코로나 전 주가 회복. 네, 이제 롯데쇼핑이 그래도 이제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실적은요, 2021년에 5,5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시중금리 상승기에 주가가 오르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와 국고채 10년물 금리 격차가요, 지금 1%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롯데쇼핑 주가는 거기에 맞춰서 반등하고 있네요. 정소영 고보용권 연구원은 롯데쇼핑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쳤던 점포를 정리하면서 매출 증가세보다는 영업이익 증가세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롯데쇼핑의 올해 매출은 작년보다 0.9% 늘어난 16조 2,200억 원, 영업이익은 60% 증가한 5,537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부터 4년 연속 기록해온 당기 순손실도 올해는 당기 순이익 1,831억 원을 내며 흑자 전환할 전망입니다. 박동희 기자인데요. 예상 밖 흥행 이베이 코리아 인수 3파전 되나? IB 업계 관계자는요. 쓱닷컴은 작년 10월 인사에서 강희석 이마트 대표 밑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자체적으로 3자 판매를 준비했었다며 이베이 코리아가 매물로 나오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정 부회장이 쓱닷컴의 2대 주주인 어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와 함께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함으로써 쿠팡과 결전에 나설 것이라는 게 유통가의 예상입니다. 인수 의지가 가장 강한 곳으로는 카카오가 꼽히는데요. 카카오는 미국 이베이 본사가 이베이 코리아 지분 100%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장 먼저 인수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IB 업계 관계자는 당시 카카오가 경쟁 이찰 없이 단독으로 인수하려 매각 주관사인 골드만삭스 측과 협상을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홈플러스를 약 7조 원에 사들인 바 있는 MBK 파트너스가 이베이 코리아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인데요. 국내 온오프라인 유통산업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만큼 자칫 실패할 경우 홈플러스 매각조차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IB 업계 관계자는 MBK 코리아가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통해 홈플러스의 기업 가치를 높이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김우석 기자인데요. 러시아 백신 국내 위탁 생산 내달 초 본계약 맺는다고 하네요. 네, 러시아 백신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산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 생산 기업은 바이넥스, 이수앱지스, 한국 코로스 등이 예상이 되고요.
2021년 4월 정도에 본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요, 옥스퍼드 대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등을 계약을 체결하고 생산 계약을 체결했죠. 녹십자는 CPI 계약을 체결했고요. 구민기 기자네요. 야놀자 전 직원의 주식 1,000만 원 쏜다. 야놀자는 8일 연봉 및 보너스와는 별개로 야놀자 본사와 계열사 전 직원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야놀자 본사 직원은 900여 명, 계열사 직원은 200여 명입니다. 야놀자가 지급하는 금액은 110억 원 규모고요. 재호는 공동창업자 이수진 야놀자 총괄 대표와 임상규 C&D 야놀자 계열사 대표가 보유한 회사 주식 60만 주를 출연해 마련했어요. 새로 들어오는 직원에게도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박종석 기자인데요. 신창재 집까지 찾아간 어퍼니티. 자, 어퍼니티 컨소시엄은요, 어퍼니티 에코리 파트너스와 IMM 프라이빗 에퀴리, 베어링 프라이빗 에퀴리, 싱가포르 투자천 등이 이루어진 투자자인데요. 어퍼니티는 대우 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주식 492만 주, 지분율 24%를 사들이면서 신 회장에게 교보생명 지분을 대파할 수 있는 풋옵션 조항을 넣었어요. 교보생명의 기업 공개 IPO 기한을 넘기자 어퍼니티는 2018년 주당 40만 원으로 풋옵션을 행사했죠. 풋옵션을 행사하는 순간 신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법원은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신 회장의 배당금과 자택, 급여, 실무 주식을 가압류할 수 있도록 했어요. 가압류하더라도 처분권을 갖지 못하지만 신 회장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길 수 없게 막을 수는 있습니다. 신 회장님 자택까지 가압류됐어요. 안정락 기자입니다. 선진국 내년 여름까지 백신 절반도 못 맞을 것? 스위스 독일계 물류회사인 코네라켈 텔트레프 트레츠거 최고 경영자 CEO는 7일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부자 나라의 성인 절반은 15개월 안에 첫 번째 코로나19 백신을 맞기 힘들 것이라며 가난한 나라는 2023년 이전에 인구 대다수를 접종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백신 접종이 늦어지는 것은 물류가 아닌 생산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죠. 현재 급증하는 백신 수요에 비해 생산 능력이 충분치 않다는 뜻입니다. 정영효 기자네요. 일본 이온몰 셀프 결제기기 코로나 반전 썼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일본 최대 유통회사 이온그룹은 이온몰뿐만 아니라 슈퍼마켓인 마루에스에도 비슷한 시스템을 적용했어요. 전용 결제 단말기 대신 고객 스마트폰 결제 전용 앱인 스캔앤드고를 설치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시스템 도입 후 결제 시간은 평균 2분에서 2초로 줄어들고요. 매출은 5%가량 늘었죠. 코로나19 여파로 다른 일본 유통업체들의 매출이 줄어든 것과 반대였습니다. 전용 앱 등을 이용하는 이온의 시스템은 점포당 도입 비용이 1억 456만 원 이하여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도 운영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야마모토 미노루 이온 리테일 시스템 기획본부장은 장기적으로 전체 계산대의 30-40%를 개별 셀프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진규 기자인데요. 기축통화국 빼면요. 한국 채무 비율 OECD 국가 중 6위라고 합니다. 기축통화인 달러, 유로, 엔화, 스프링, 스위스 프랑, 캐나다 달러 등을 사용하는 미국, 일본, 독일 등 23개 기축통화국을 제외한 14개국을 대상으로 집계한 순입니다. 와, 기축통화국이 23개국이나 됐었나요? OECD 회원국 중 비기축통화국의 국가채무 비율은요. 이스라엘 60%, 폴란드 53%, 멕시코 53.7%, 폴란드 46%, 한국 41.9%입니다. 황정수 기자네요. D램 슈퍼사이클 영향 줄라 메모리 업계 전전긍긍. 하지만 최근 시장에서요. 모바일 D램 쇼가 연초 예상치에 못 미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AP 부족, 스마트폰 생산량 감소, 모바일 D램 수요 감소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슈퍼사이클의 장애물이 될 것이란 얘기네요. AP 부족이 지금 크네요. 황정수 기자인데요. 가격 상관없다. 제발 칩 좀 만들어줘. 삼성, 샤오미, 오포 다 줄 섰네요. AP가 안 만들어지니 이게 장사가 안 되네요. 스마트폰 AP 시장 점유율은요. 퀄컴이 30%, 미디어텍이 28%입니다. 애플이 15%고요. 삼성전자가 한 10% 정도 됩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증감률이요.
지금 2021년 1월에요. 마이너스 6%로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스마트폰 생산이 안 되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갈 D램도 별로 필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김정모 기자입니다. 해외는 주주 제한 어려운데 한국성 기업 옥죄기만. 해외에서는 주총에서 주주 제한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날 상장사 협의회 한국기업법연구소에 따르면 주주 제한을 위해 필요한 지분율은 한국에서는 1%를 6개월간 보유할 경우 가능합니다. 반면 미국은 지분 1%를 1년간 보유하도록 돼 있고요. 영국은 지분 5% 또는 1인당 평균 100파운드 이상 100명 이상의 주주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해외보다는 국내보다 요건이 더 까다로운 겁니다. 노영 기자네요. 감사선인 3% 룰로 경영권 분쟁 현실화. 조는 감도는 주총. 네, 주주총회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올해 주요 기업별 주총 현안을 볼게요. 포스코는 3월 12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행사 여부, 삼성전자 3월 17일 특별배당 의결, 현대자동차 3월 24일 지속가능경영위원회 확대 개편, 한질, 미정, 감사위원 선임 표 대결, LG 3월 26일 LG상사 등 5개사 계열 분리, 한국엔컴퍼니 3월 30일 감사위원 선임 표 대결, 금요석유화학, 미정, 감천원 상무 주주 제한 감사위원 선임 표 대결, CJ 대한통운 미정,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행사 여부. 네요. 최승혁 기자입니다. 차 앱으로 사고 배터리 빌려 쓰세요. 전기차 구매, 지각 변동이네요. A는 자율주행, C는 연결성, E는 전기화, S는 공유 모빌리티.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를 ACES라고 합니다. ACES. 이게 관계하는 회사들이요. 2010년 10개사에서 2020년 420개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대기업 중국 법인에 근무하는 박 차장은 얼마 전 중국 전기차 업체인 니오 어플리케이션 앱을 통해 온라인 전기차를 샀다. 2014년 설립된 니오는 딜러 없이 오로지 온라인 앱으로 통해 차를 판다. 또 배터리를 사지 않고 매달 사용료로 내고 빌려 쓰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 배터리 애저 서비스에 가입하면 운전자는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에 4분 이내에 자동으로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다. 이 같은 서비스 확대로 지난해 니오 전기차 판매량은 4만 3천여 대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자율주행, 어토노미, 연결성, 커넥티비티, 전기화, 일렉트리피케이션, 공유 모빌리티 쉐어링으로 대표되는 에이스즈 모빌리티 혁신 기술 관련 파트너십 수는 지난 10년간 40배 증가했다. 이 4대 모빌리티 혁신 트렌드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전력 전자장치, 전자제어 장치, 센서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전장 소프트웨어 시장은 현재 2,380억 달러에서 2030년 4,69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사이버 보안 시장도 2030년까지 연평균 7% 성장해 2030년 97억 달러로 커질 전망이다. 혁신 트렌드에 올라타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시장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사업을 재구상하고 조직을 개편 혁신하는 것이 성공 핵심의 열쇠라고 합니다. 진영아 기자네요. 테슬라 ESS 배터리 시설 비밀리에 건설 중이라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블룸버그는요. 현장 공사 안부들이 쓴 모자에 테슬라 로고가 있었다고 전했고요. 이외에도 블룸버그가 확인한 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김비슨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에 있는 테슬라 공장과 같은 주소를 공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선도하겠다는 사명을 내세우고 있고요. 이 때문에 전기차 외에도 태양광 발전 등 전력 생산, 충전 인프라 등 관련 산업에도 진출한 상태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지난해 7월 실적 발표에서 에너지 사업 부문을 모두 합치면 전기차 사업보다 크다고 말했습니다. 진영화 기자인데요. GE 제너럴 일렉트릭 항공기 리스트업 정리한다고 하네요. 7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구체적인 거래 구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인수 가격은 300억 달러가 넘는다고 소식통은 전했어요. GE캐피털은 잭 웰치 전 회장이 세운 GE금융 계열사인데요. 부동산 금융서비스 항공기 리스트 등으로 확장하며 그룹의 성장을 이끌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GE 부실화의 내관이 됐어요. GECAS 매각은 GE의
핵심 사업을 처분하고 기업 체질을 개선하려는 흐름의 일환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합병하면 비용 절감 기회뿐 아니라 산업군의 침체를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오창종 기자입니다. 미국은 경기부양 카드로 원전 사업 꺼내들었는데 홍인기 전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요. 매일경제와 만나 그린 뉴딜의 핵심은 원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전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책 미국, EU, 중, 러시아의 기후변화와 원전이란 책을 발간했고요. 책은 기후변화 중심 시대에서 세계 각국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했어요. 홍 전 교수는 재무부 국장 출신으로 대우조선해양 사장, 한국증권거래소 이사장을 역임하고 카이스트에서 중국 경제와 미중 에너지 국제정치를 연구했습니다. 2018년 미중러 오펙 간의 에너지 국제정치란 책을 펴낸 홍 전 교수는 기후변화가 새로운 에너지 국제정치의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 같은 후속작을 펴냈습니다. 홍 전 교수는 현재 강대국들은 원전 패권 정책을 하고 있다면서 탄소 저감 정책 성패는 어떻게 원전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느냐에 달렸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세아 기자인데요. 코스피 혼자해도 강남 부자들 올해 주식고 부동산 스톱 했다고 하네요. 자, 현금 주식은요. 지금 2019년 16% 정도 포트폴리오에서 가지고 있었는데요. 2020년에 20%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자산 구성 계획 변화는요. 금융자산 비중 확대가요. 19%, 18%로 꽤 높네요. 실무 경기와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부분이 높습니다. 부동산 경기도 안 좋게 보네요. 박재원 기자입니다. LG전자 차 전장 사업 젠걸음 LG전자가요. 미국 AI 기반 인공지능 자동차 데이터 플랫폼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8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LG그룹 벤처 투자 전문 회사 LG테크놀로지 벤처스를 통해 미국 뉴저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브럼X의 시리즈 A 펀딩을 주도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한성원 기자입니다. 60대 남성이 꼴찌 작년 주식 투자 수익률. 자, 남성 연령대별 평균 투자 수익률은요. 40, 50대가 각각 13%를 기록해 가장 높았고요. 20대 7%, 30대 9%, 60대 5%로 각각 집계 됐어요. 여성은 20대 7%, 30대 10%, 40대 9%, 60대 7%로 각각 나타났고요. 증권사가 계좌는 50대의 경우 20대와 달리 상대적으로 여유자금으로 중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단타 매매보다는 중장기 투자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는 평가죠. 김정봉 기자입니다. LG 쪼개졌는데 몸집은 더 커졌다. 시총 16% 쑥. LG는요.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 50% 이상을 배당하는 배당 정책을 이어가고 있어요. 주당 배당금이 2018년 2,000원에서 2019년 2,200억 원으로 늘었고요. 2020년은 2,500원으로 지난 3년간 일회성 이익을 제외한 별도 당기순이익의 60% 이상으로 배당 성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준호 기자네요. 호텔 예약카드 직거래하는 세상 만들겠다. 누군가요? 다방이죠. 아까 집방이 나왔는데 이번 또 다방이 나오네요. 최근 매일경제와 만난 한 대표는요. 집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 찾아가면 집을 서너 개 보는데 반나절이 넘게 걸리고 운 좋게 딱 맞는 집을 구하더라도 집주인과 시간이 맞지 않으면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일이 생긴다며 앱을 활용해 집을 구경하고 전자계획을 이용해 계약한 다음 온라인 송금까지 끝내면 1시간 내에도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기호 기자인데요. 김문수 스마투스 대표 이화여대에서 강연했는데 무슨 내용을 할까요? 마지막으로 그는 강연함을 만났던 학생 가운데 중국 학생의 태도에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회사에서 해고당했을 때 중국 학생은 항상 내가 회사를 해고한 거야 라는 태도를 갖는다면서 즉 취업도 중요하지만 회사를 본인이 선택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기업과 취업준비생은 상호 관계이기 때문에 꼭 기업 인사 당담자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위축되지 말라고 조언하네요. 또 박기호 기자인데요. 박병현 한국디지털 지갑 대표입니다. 직장생활 중에서도 다음 단계인 창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조금이라도 성장할 수 있는 일을 하라며 아르바이트도 좋지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일할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말라고 설명했어요. 또 박 대표는
한 가지 직무에만 한정되는 대기업의 구조를 언급하며 창업가로서의 경험을 생각해 봤을 때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스타트업에서 포괄적인 직무를 경험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더욱 도움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혁훈 기자네요. 삼성 빅스비 개발했던 2인종 AI 농사 전문가가 됐네요. 이 CTO는 미국은 워낙 땅이 넓다 보니 대도시 주민이 사먹는 농산물이 3,0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오는 경우가 허다하며 이에 비해 보워리는 대도시에 근접한 대형 스마트폰 농장에서 채소를 재배하기 때문에 신선도와 맛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류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현재 납품하는 판매점이 700여 개에 달하며 조만간 1000여 개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죠. 이용익 기자입니다. 카이스트 그만뒀던 김정주, MIT 넘어서길이라고 축사한 김 대표는요. 서울대에서 산업공학 학사를 마친 뒤 석사과정을 카이스트에서 밟기로 결정하며 이 총장과 처음 인연을 맺었어요. 김 대표는 축사에서 제가 91학번으로 카이스트에 들어와서 박사과정을 하다가 잘려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 와중에 회사를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다고 회상했습니다. 입학 직후 창업에 실패했다가 재도전 끝에 넥슨을 설립한 김 대표는 이후 박사과정에 입학했지만 학업에는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마침 이 교수가 미국 스탠퍼드대로 안식년 연수를 떠난 상황이라서 김 대표는 공부와 연구 대신 게임만 만든다는 이유로 당시 지도교수에게 연구실을 떠나라는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숙사를 하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본 김 대표는 학생 때 생활이 성실하지 못했고 석박사 과정에서 무엇 하나 제대로 못했는데 교수님과 사모님 안은경 카이스트 이사께서 너무 따뜻하게 챙겨주셨다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 김 대표는 카이스트는 비전이 있고 앞으로 MIT를 넘어섰으면 좋겠다면서 학생 한 명에게 따뜻하게 애정을 주는 이광영 교수님이 카이스트를 맡는 것이 카이스트의 큰 축복이다. 저도 힘이 되면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 역시 카이스트의 새롭고 따뜻한 변화를 일으키겠다고 다짐했죠. 박용검 기자네요. 세계 최고 부자 여성과 결혼한 남자. 네. 베이조스는요. 아마존 대변인을 통해 대는 매우 멋진 사람이다. 나는 행복하고 두 사람의 만남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콧은 이혼하면서 아마존 지분 4%를 받은 것으로 합의했고요. 당시 기준으로 35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다만 이 지분에 대해 베이조스가 계속 의결권을 갖는 조건인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콧의 재산은 535억 달러로 세계 22위 부자이며 가장 부유한 여성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의결권을 갖는 조건으로도 가능하네요. 성정민 기자입니다. 중국 경제 회복 주역 샤오고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자, 샤오고는 고용 창출에 많은 기여를 했는데요. 첫째, 기술 플랫폼은요. 고용 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급성장한 디지털 경제로 인해 선두 기업들은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고용을 늘렸고요. 중국에서 이커머스, 모빌리티, 음식 배달, 물류 등 각 분야에서 선두 기업이 신규 고용한 근로자는 2020년 상반기에만 500만 명이 넘어섰어요. 중국 정부는 매년 도시에서 1000만 개 이상 일자리 창출을 목표를 내세우는데요. 자체 발표 수치로만 보면 이들 플랫폼이 목표 달성에 상당히 기여한 셈입니다. 김인수 기자입니다. 낮엔 적, 밤엔 친구인 미국 대통령과 하원 의장입니다. 자, 그들은 친구가 되고자 했죠. 그들은 이게 여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레이건이 대통령 당선자 시분으로 국회의사당으로 온 오니를 찾아왔을 때입니다. 오닐은 레이건에게 낮에는 의견이 불일치하겠지만 평일 오후 6시와 주말에는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6년간 레이건은 오닐에게 전화를 걸어와 지금은 6시 이후이죠? 라고 묻곤 했지만 오닐은 물론입니다.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하답했죠. 오닐은 회고록에서 우리는 격렬한 정치적 전투에도 불구하고 꽤 괜찮은 우정을 유지했다고 썼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알파균의 경제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